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30년 가게가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장사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밀려오고 비용이 치솟고 소비자는 더 싸고 편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부터 먼저 삼키고 있어요. 오늘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12개 업종을 직접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한 불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한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에 공구 하나 들고 카센터를 차린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 갈고 타이밍 벨트 교체하고 하루 5대만 잡아도 한 달에 600만 원이 손에 쥐어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단골들이 전기차로 바꾸면서 갈아야 할 부품이 사라진 겁니다. 엔진 오일?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벨트? 애초에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마저도 회생 제동 덕분에 10만 킬로 넘게 버팁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가 고장나면 테슬라, 현대차 같은 제조사가 직접 소프트웨어로 진단합니다. 그 접근권 자체를 제조사가 틀어쥐고 있어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도 전기차 앞에선 손을 댈 수가 없는 구조예요. 2030년이면 전기차 비율이 15%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장비 하나 들여놓으려면 2,500만 원이 필요한데 배운다 해도 제조사 벽에 막혀 써먹을 곳이 없습니다. 30년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겁니다. 기술이 바뀌면 경력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카센터 골목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막 터지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강남역 근처 PC방 사장님은 하루 200시간 이용해 월 순수익 300만 원,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엔 뭐가 생겼을까요? 임대 문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이 PC방이 돼버린 거예요. RTX 4070, 그래픽카드에 기계식 키보드, 게이밍 모니터까지. 이제 집에서도 PC방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 인기 게임들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굳이 자리 잡고 앉아 PC를 켜야 할 이유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이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50대를 전부 교체하고 게이밍 의자까지 들였습니다. 총 6,500만 원을 쏟아부었죠. 손님이 반짝 늘었습니다. 딱 3개월 동안만요. 그리고 다시 텅 빈 자리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드웨어를 아무리 올려도 소비자가 이미 집에 그걸 다 갖춰놓은 시대엔 통하지 않는 겁니다. PC방의 위기는 서비스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공간을 파는 비즈니스 자체의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리터당 마진이 100원도 안 됩니다. 주유소는 원래부터 박리담회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차들이 쉬지 않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2.6%를 넘어서던 시점부터 하루 방문 차량이 딱 10대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10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월 매출 10% 하락으로 돌아왔어요. 마진이 종이장처럼 얇은 구조에서 방문객 10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구멍입니다. 그럼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급속 충전기 한 대에 1억 원입니다. 설치비만요. 게다가 주유는 5분이면 끝나지만 급속 충전은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전율이 뚝 떨어지고 충전 한 번에 남는 마진은 고작 3,000원입니다. 2억을 들여 충전기를 깔아도 본전을 뽑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구조예요. 결국 지금 많은 주유소 사장님들은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티기도 한계인 상황. 변화의 속도가 준비할 시간을 아예 주지 않은 겁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입니다. 재료비 1,200원을 빼면 1,800원이 남으니까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 1,800원이 온전히 사장님 손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 한 명 월급을 감당하려면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해요. 임대료에 가스비, 전기세까지 더하면 하루 최소 101줄은 팔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직원을 뒀다가 결국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닫는 하루 14시간짜리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배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로 15에서 20%, 한 줄에 최대 600원이 빠져나갑니다. 계산해보면 배달로 팔수록 남는 게 재료비랑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요. 팔면 팔수록 손해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3,500원으로 올리는 순간 손님이 발길을 끊거든요. 한 달을 꼬박 일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4,800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확인하는 장사. 지금 골목 김밥집의 현실입니다. 인천에 25년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매달 2,100만 원이 나갑니다. 온수 유지하고 사우나 온도 맞추는 가스비와 전기세, 수도세만으로요. 거기에 프런트 직원, 청소 인력, 보일러 기사까지 최소 5명의 인건비 1,0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을 더하면 손님 1명 안 와도 한 달에 3,60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 돈을 건지려면 매일 120명이 와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명이 옵니다. 20명의 차이가 매달 600만 원의 적자로 쌓이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닫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보일러 뜯고 타일 걷어내고 폐기물 처리까지. 시설 원상 복구 비용이 5억 원입니다. 폐업하려 해도 5억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조차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오늘도 빚을 내어 적자를 메우면서 억지로 문을 엽니다. 접고 싶어도 접지 못하고 그렇다고 버텨도 구멍이 커지는 상황. 이게 바로 매물 비용의 덫입니다. 가장 잔인한 건 열심히 했던 시간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창원에서 1톤 화물차를 모는 기사님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돌아옵니다. 하루 10시간, 한 달이면 300시간을 핸들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 달 수입은 400만 원입니다. 듣기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빼야 할 게 있습니다. 기름값 165만 원, 차량 할부금 60만 원, 영업용 보험료 50원. 고정비만 275만 원이 나갑니다. 손에 쥐는 돈은 95만 원입니다. 300시간을 일하고 95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167원.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더 뛰면 되지 않냐고요. 더 뛸수록 기름값이 먼저 늘어납니다. 운임 단가는 시장 과당 경쟁 탓에 몇 년째 제자리인데 유지비는 해마다 오르거든요. 일을 많이 할수록 노동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이 기사님이 게으른 걸까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땀의 양과 보상이 완전히 분리된 직업, 그게 지금 화물 운송업의 현실입니다. 영화 한 편 보러 가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CGV 티켓만 5,000원에 팝콘 콤보 더하고 주차비까지 합치면 2명이서 35,000원은 훌쩍 넘습니다. 한 편 보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나가는 겁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한 달에만 7,000원입니다. 한 달 내내 마음껏 틀어도 편당 따지면 850원 꼴이에요. 극장이랑 비교하면 4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집에 65인치 대형 TV에 사운드바까지 갖춰진 거실이 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옆자리 소음을 감수하면서 시간 맞춰 극장까지 달려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보고 싶을 때 틀고 졸리면 멈추고 다시 보고 싶으면 되갚는 것. 그 편의성을 한번 맛본 소비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극장이 진짜 돈을 버는 건 티켓이 아닙니다. 팝콘이에요. 그런데 2019년 대비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팝콘을 살 사람 자체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을 선택할 이유가 소비자의 일상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필드골프 한 번 나가면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그린피에 캐디피까지 합치면 36만 원입니다. 시간도 이동 포함해서 꼬박 7간이 통째로 사라져요. 그런데 스크린 골프는 3만 원입니다.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필드 한 번 갈 돈으로 스크린을 12번 칩니다. 젊은 세대가 스크린을 선택하는 건 골프를 덜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시간과 돈의 효율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캠핑 매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로나 시절엔 텐트며 버너며 날개 돋친 듯 팔렸죠. 그런데 텐트 하나 사면 5년은 씁니다. 재구매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매출이 그 시절의 3분의 1로 토막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로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장비를 사지 않습니다. 30만 원짜리 텐트를 3만 원에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가 생겼거든요. 한두 번 써보고 싶은 사람이 굳이 목돈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골프도 캠핑도 인기는 여전합니다. 사람들이 레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소비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가성비와 효율을 손에 쥔 소비자는 이제 예전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동대문에서 20년째 의류 도매를 해온 사장님이 있습니다. 전국 소매상들한테 하루 500만 원어치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들어온 겁니다. 동대문 티셔츠 한 장 원가가 15,000원입니다. 공장에서 만들고 도매 거치고 소매로 넘어오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중국 플랫폼은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배송합니다.
똑같이 생긴 티셔츠가 3,000원에 올라와 있어요. 사진만 보면 차이를 모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이 어렵지 않죠. 부동산 중개업도 같은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매 거래량이 10년 평균의 66% 수준으로 꺾였어요. 매매 수수료가 중개사 수입의 핵심인데 거래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거기다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까지 늘면서 수수료 없이 연결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년 발품이 플랫폼 알고리즘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가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를 안 하니까 인테리어를 안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회사들은 신규 분양이나 이사 수요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인테리어 회사는 4개월 연속 수주가 0건입니다. 매출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일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줄고 이사가 실종되니까 집을 고칠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가구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할 때 침대, 소파, 식탁을 한꺼번에 바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어치를 사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안 하니까 가구도 안 삽니다. 매출이 최전성기의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업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얼어붙으면서 인테리어가 죽고 인테리어가 죽으니 가구가 따라 죽는 겁니다. 자기 서비스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반이 되는 산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얹혀있던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연결된 구조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12개 업종, 이 사람들이 게을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세요. 내 일은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가? 내 가격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플랫폼과 시장이 정해주는가? 내 매출은 다른 산업이 흔들리면 함께 무너지는 구조인가? 이 3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향해 가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예고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내 가게, 내 직업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변화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